7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는 리플의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가 리브랜딩을 했더라고요. 이 리브랜딩된 회사의 파트너 목록을 보게 되면 리플과 유럽연합과 바클레이즈 그리고 마스터카드, 여기에 필리핀 코인즈라는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코인즈는 리플의 ODL 창구로 활용되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연결됩니다. 또한 일본의 SBI와 연결되게 되죠. 오늘 방송에서 핵심은 뭐다? 오늘은 일본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확장되고 있구나. 결국 홀세일, 도매망을 구축해 놓으면 개인과 대중들, 소비자는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 권한이 없어요. 1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도, 3차 산업혁명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서도, 중간에 모바일 혁명에서도 도매망을 구축해 놓으면 결국 개인과 소비자, 대중은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 망을 확장해 놓고 이제 오픈 시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지금 가격의 지지부진함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가치에 집중해서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길에 있다. 제 찐 구독자님이 계시는데 참 댓글로 좋은 자료와 그 다음에 응원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자 운동도 펼쳐주시고요. 광고 건너뛰기 운동도 뭐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많이 하면서 많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이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일본 47개 은행 XRP 사용 선언하였다. 국제송금의 XRP 사용 키로 SBI 홀딩스 주도 47개 은행 컨소시엄 구성 완료하였다. 일본 47개 은행과 세계 15개국 은행 간 국제송금의 리플 ODL XRP 적용을 선언하였다. 이런 말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일본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정복은 전 세계가 연결되는 그 확장되는 망에 있더라.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샌드프렌드, 리플의 파트너사입니다. 이 파트너사가 디아미터 페이로 리브랜딩 됩니다. 2023년에 이미 6천만 달러 이상이 처리가 되었다.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인베디드 솔루션을 만드는 B2B 핀테크 기업 샌드프렌드가 디아미터 페이로 브랜드를 변경했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2023년에 지금까지 처리된 지불액이 6천만 달러라는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결제를 처리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로서 금융 포용에 중점을 준 핀테크 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 회사는 디아미터 페이로 운영이 되면서 전통적으로 신흥아시아, 특히 중국과 같이 달러가 지배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되었던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포용에 중점을 둡니다. 신흥국 중심의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샌드프렌드의 홈페이지입니다. Faster, 더 빨리, 더 싸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서비스. 여기 파트너사를 보면은요. 리플, 샌드프렌드, 코인즈, 유럽연합의 펀드,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포함되어 있죠. 새로 리브랜딩한 그 디아미터의 홈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마스터카드 파운데이션, 유럽연합 펀드, 리플, 바클레이즈, 엑셀레이터, 바클레이즈와 마스터와 리플과 유럽연합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전에 보셨던 코인즈, 필리핀 거래소인 코인즈, 이게 연결이 되고 있죠? 필리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즈는 리플 ODL을 통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T, JP모건, 기타 75곳을 지원합니다. 전 세계 결제망, 금융망이 연결되고 있다. 75곳은요, CT, 도이치, HSBC, ING,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SMBC, 일본의 넘버 3 금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최고의 은행 대기업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서 코인즈가 일본의 SBI 레밋과 연결되어서 ODL 솔루션을 활용하여서 국가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고 있다.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때마다 연결되는 망을 보여드리고 있죠? 이게 리플 네트워크이고요. 이게 스위프트 2.0 망입니다. 제가 언급드리는 도매망, 홀세일 망이에요. 개인과 우리 개인, 소비자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 추후에 이제 이 망을 쓰게 될 겁니다. 무조건 100%. 그럼 뭐죠? XRP와 가상자산의 세상이 도래한다. 스위프트 2.0 망의 도래함을 의미한다. 이거를 상기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돼요. 긴 방송과 이 연결고리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쭉 도식화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리플은 일본, 필리핀 송금에 XRP를 사용하기 위해서 SBI 레밋, 코인즈와 제휴하였다. 리플은 일본 최대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인 SBI 레밋, 그리고 코인즈 및 디지털 자산 교환 플랫폼 및 SBI VC 트레이드와 제휴하여서 일본과 필리핀 간의 송금에 XRP를 사용한다고 회사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필리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즈,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ODL 창구. 얘는 다시 한번 필리핀 최대 은행 중 하나이죠. 유니온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당연하겠죠. 각 국가별 거점을 찍어야 되니까 점, 선, 면, 그리고 가느다란 혈관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매망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미래에 100% 사용할 수밖에 없는, 99.99가 아니라 우리는 100% 이 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면서 이 망이 무슨 망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사용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혈관망이, 건설망이, 고속도로망이, 국도망이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는 걸. 유니온뱅크와 코인즈는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유니온뱅크, 코인즈는 파트너십, 손을 잡았다. 자, 그러면서 필리핀의 유니온뱅크, 크립토 ATM 설치를 위해서 리플의 엑스래피드, ODL 기반 코인즈와 협력하였다. 2019년 2월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 왔었다. 그러면 유니온뱅크는 뭐죠? 메타코의 홈페이지입니다. 필리핀 최대 은행. 여기 유니온뱅크가 포함되어 있죠? BBVA. 산탄데르 다음에 스페인 넘버 2 금권. 시그넘,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DBS, 싱가폴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 넘버 2. 디지뱅크, 독일의 금권 중에 하나. 시티, 미국의 금권 중에 하나이자 전 세계 금권 중에 하나이죠. BNP 파리바, 프랑스 넘버 1.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메타코, 리플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메타코에 유니온뱅크가 들어가 있네요. 커스터디 서비스에 들어가 있네요. 왜요? 왜? 스위프트 2.0망이 확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써야 되니까 인프라 깔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일본을 정복해 볼까요? SBI CEO인 기타오 요시타카가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이 리플의 XRP를 사용할 것.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 사용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죠. 일본은행 글로벌 결제를 위해 리플의 XRP를 채택하였다. SBI 레밋 사용 확대. SBI 홀딩스가 주도하는 일본은행은 국경 간 거래를 위해 리플의 XRP와 협력합니다. SBI 레밋은 XRP 사용을 확대하여서 전 세계 15개국과 거래를 용이하게 합니다. SBI 홀딩스가 이끄는 47개 일본은행 컨소시엄은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발전에서 리플의 XRP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여서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였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SBI 홀딩스의 자회사인 SBI 레밋은 15개국과의 거래에 XRP 사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는 호주, 바레인, 벨기에, 캐나다, 중국, 홍콩, 이스라엘, 몰디브, 모리셔스, 네팔, 오만, 싱가폴, 남아프리카, 영국이 포함됩니다. XRP를 운영에 통합함으로써 SBI 레밋이 국경 간 송금의 속도, 신뢰성 및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은행 컨소시엄, 요 단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 또한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것 또한 47개 일본은행 컨소시엄, 여기에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본은행 컨소시엄, 이 부분 기반으로 해서 SBI, 그리고 일본 내 금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일본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일본 SBI 홀딩스, 리플과 협력해서 송금 애플리케이션 머니탭을 출시하였다. 중국, 일본 블록체인 혁신에 주목한다. 생태계 조성 본격화 2018년입니다. 방금 전도 2018년이죠. 이미 오래전입니다. 이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 중국과 일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현황, 알리바바, 텐센트, 위챗페이, 알리페이 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더라. 2C2P, 동남아시아 송금기업 2C2P, 그리고 카타르 공대민은행 QNB와 리플렛으로 연결이 되더라. 중국의 CBDC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죠. 더불어 최근
싱가폴, 이 부분을 통해서도 DBS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중심이니까 일본은행 컨소시엄, 자유로운 송금 가능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출시 예정이다. 그게 바로 방금 전 언급드렸던 머니탭입니다. 그러면서 소프트뱅크가 언급되고 있죠. 소프트뱅크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생레지 거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소프트뱅크, 일본은행 컨소시엄, 그리고 SBI, 그리고 일본의 거대 금권 61개 은행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전체 은행 자산의 80% 거의 정복을 하였죠. 여기에서 뭘 하고 있다? 블록체인 적용 사례는 일본 현지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은행 컨소시엄 JBC는 리플과 제휴해서 연내 블록체인 기반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61개 은행으로 구성된 JBC는 일본은행 컨소시엄은 일본 전체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리플의 DLT, 분산 원장 기반으로 일본 내 계좌 간 자유로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입니다. 그 이전이죠.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 이미 오래전, 그 이전에 일본은행 컨소시엄 생산 준비 완료하였다. SBI 홀딩스와 SBI 리플 아시아가 함께 모인 61개 일본 기반 은행 회원사로 구성된 JBC가 2019년 12월 생산 준비를 위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하면서 가치 인터넷을 주도하는 혁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리플넷이라고 하죠. 웹3, 가치의 인터넷, 스위프트 2.0, DLT, 분산원장, 블록체인 다 연장선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은행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리플 네트워크에 다른 회원은행에 쉽게 연결되어서 실시간 글로벌 결제로 도달 범위를 넓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계추를 좀 더 과거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입니다. SBI 리플 아시아, SBI 홀딩스 대표이사 기타오 요시다카, 리플 아시아 국내 외환 일하나 검토에 관한 컨소시엄의 참가 금융기관, 지역 금융기관, 인터넷 전화문의 등을 포함한 38개 은행, 본 컨소시엄은 금년 8월 하순부터 참가 금융기관의 모집을 개시해서 10월에 컨소시엄 발족 시 약 15개 은행으로 시작해서 2010년 3월 시점에서 30개 정도의 참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금 소식을 받았고 이번 9월 말 시점에서 참가 예정 금융기관이 38개, 추후 뭐 몇 개까지 되었었죠? 그것도 2018년 기준으로 61개였죠. 61개였다. 자, 그러면 현재도 참가를 하고 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참가 금융기관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38개에서 확장을 해서 61개. 충분히 더 많은 시간으로 지났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겠죠. 중요한 건 80% 자산이 참여를 했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 이미 미친 듯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죠. 그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와 24시간, 결제 24시간, 일주일 365일. 컨소시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송금 결제 서비스를 검토하겠습니다. 본 컨소시엄 사무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결제 기반을 아시아 지역에서 전개하는 SBI 리플 아시아가 담당합니다. 리플사의 차세대 결제 기반 리플 커넥트를 이용하여서 외환도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결제 플랫폼을 2017년 3월을 목표로 구축하겠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식화시켜주고 있고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리플 커넥트란 핀테크 분야의 선도 기업인 미국 리플사가 제공하는 차세대 결제 기반입니다. 해외 송금에서는 복수의 중개은행을 경우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커넥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즉시 결제, 그리고 가치가 이동하게 되는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리플, 일본 최대 송금업체 SBI 레밋과 ODL 서비스 출시한다. 일본발 국제결제 가속화한다. SBI 레밋의 홈페이지입니다. 국제 송금 서비스. 2010년 8월 24일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어 왔다. SBI 홀딩스 자회사인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 암호화폐는 인터넷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엔화, 달러 등 법정 통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SBI VC 트레이드는 일본 최대의 종합 인터넷 금융그룹으로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의 풀 라인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식과로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죠. 보이시죠? SBI VC 트레이드. 자,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돈을 보내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여기 중간에 뭐죠? 홀세일, 금건입니다. 송금업체 SBI 레밋은 결국 SBI VC 트레이드로 연결이 된다. 이는 또 리플렛으로 연결이 된다. 이는 코인즈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는 필리핀으로 연결이 되더라. 소비자에게. 이 과정을 도식화 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게 되면 뭐다? 이 도매망이 구축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 소비자. 소비자는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100% 우리 곁으로 옵니다. 게임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도로망과 확장망이 인프라가 무지하게 확장해 나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물질을 보내는 과정이죠. 이 물질에는 추후, 지금은 돈이지만 여기에는 토큰이 포함될 겁니다. 모든 가치가 토큰화가 되거든요. 그게 CBDC건, 토큰이건, 코인이건, NFT건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망을 통해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게 스위프트 2.0이죠. 코인즈뿐만 아니라 미칠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리플의 파트너사가 엄청나죠? 송금 핀테크 업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코인즈는 다시 한번 70개 이상의 거대 금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T, JP모건, 도이치, HSBC, JP모건, 스탠다드 차차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SMBC, CT, 거대 금권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스위프트 2.0망은 이미 확장을 미친 듯이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게임이 끝났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 그림 두 가지가 이제 더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먼저 이 그림 R3는 SBI R3로 연결이 되고 얘는 SBI 홀딩스, SBI 리플 아시아 그리고 리플로 연결이 되죠. 이 R3는 다시 한번 DTCC 미국 예탁결제원, 얘는 스위프트, R3는 다시 한번 BIS 그리고 스위프트 2.0 IS2002와 연결이 된다.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이시죠? 인프라를 이해하는 거니까 일본 내 점령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그 선두에 SBI와 일본의 1, 2, 3 펀치가 있더라. 보이시죠? 여기 미국 내 거대 금권입니다. 이쪽은 그쵸? 태국하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왔죠? 여기에 SBI, 미쯔비시, 미주호, SMBC를 비롯한 일본 내 61개 은행이었던가요? 그쵸? 일본 은행 컨소시엄. 이들의 일본 내 자산의 80%가 다 망에 연결되었다. 이 끝엔 다 리플이 연결되고 R3와 스위프트가 연결되더라. 당연한 부분이죠. 스위프트 2.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의 중요 거점은 다 점령을 끝내야죠. 그 중요 거점은 다시 한번 전 세계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SBI CEO 기타오 요시다카가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이 리플의 XRP를 사용할 것. 왜 이런 말을 하고 던지고 있는지 대중에게 2019년도 3년이 넘은 이야기죠. 3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이전에 이 말을 던졌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이제 100%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100% 온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죠. 이 정도로 일본 정복했다 그러기엔 조금 더 아쉽죠. 왜? CBDC가 남아있으니까. 일본의 디지털 N, 일본은행 컨소시엄, 방금 전 언급드렸던 일본은행 컨소시엄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디지털 통화를 테스트한다. 2022년도 시작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시작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일본의 3대 메가은행이 포함됩니다. 미쯔비시, 미주호, SMBC. 일본의 3대 거대 은행을 포함하여서 약 70개 일본 은행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시험을 시작한 후 2022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엔화 기반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시차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100% 다가옵니다. 일본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의 홈페이지입니다. 통화정책에 관장하는 엔화의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일본 중앙은행. CBDC가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BDC에 대한 은행의 접근 방식. 2023년 5월 29일 CBDC 개념증명 2단계의 결과 및 결과. 2023년 2월 27일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작년 5월 26일 개념증명 1단계의 결과 및 결과. 이게 올해 2단계로 확장이었죠. 우리 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타 중앙은행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스텔라. 2017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는 스텔라, 그 코인이 아니고요. 프로젝트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프로젝트 스텔라 4단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스텔라, 코인과는 다른 분산업장 기반의 DLT 기반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 중앙은행의 시스템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왔다. 이미 통화 시스템이 오래전에 끝나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 뱅크 오브 재팬 리뷰, CBDC의 특징과 국제 토론, 일본 중앙은행 리뷰.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일본 정복은 1단계로 맞추시죠. 추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한 손바닥 안에 일본의 그림이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왜? 일본의 기준금리는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답이 없어요.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은 국채를 넘어서 회사채와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엔화를 찍어서. 답이 없는 노답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유럽, 프로젝트 스텔라, 기타 등등의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2015년 12월에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CBDC에 대한 특징과 국제 토론을 언급하고 있었다. 디지털 통화는 CBDC는 분산형 원장 DLT를 통해서 제3자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별 주체 간의 지불 결제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여기 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에서 BIS에서 2015년 11월 보고서 CBDC, 디지털 통화를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형 분산형 원장, 블록체인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구닥다리 시스템이죠. 그리고 리플 또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은 뭐다?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채굴 작업이냐 또는 검증자에 있어서 차이점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수수료와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2100만 개, XRP는 1000억 개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 부분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8년 전 자료이니까. 이미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죠. 물밑에서. 최근에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2012년 리플랩스의 탄생, 2008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탄생,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세계발 미국발 금융 위기, 제로금리, 양적 완화, 다 이게 차례로 맞물려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선점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리플의 중앙은행 업무 담당 부사장 제임스 월러스죠. SEC와의 소송은 타국 중앙은행과의 대화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죠. 저는 소송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거의 낮춥니다. 이거에 집중합니다. 타국 중앙은행과의 대화에, 업무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 소송은 이들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오늘도 그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스위프트 망이 확장해 나가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소송이나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어차피 결론이 났는데, 게임은 끝이 나 있는데. 비트코인 분석가는 XRP 가격이 2397%, 26달러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은 차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턴 분석이고요. 제가 언급을 드렸죠. 여기서 에너지가 응축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씩 엄청난 랠리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 터지면 이 엄청난 랠리가 예상이 된다. 이거를 26배, 20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흔들기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흔들기도 나오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로버가르츠가 미국 국가부채 이자가 급증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사라. 이 말은 뭘로 들린다? 통화 시스템이 끝나고 있다. 코인을 사라. 이걸 대중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150만 달러 간다는 캐시우드. 비트코인 화폐혁명 시작했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포트를 기준으로 또는 본인만의 원칙에 의거해서 그 개수를 모아가라.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그 문명 심장에 꼭대기에 XRP가 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자체 수탁법안 통과하였다. 커스터디 서비스 통과하였다. 결국 우리 곁으로 올 수밖에 없다.
법안이 끊임없이 만들어 가져가 있다. 왜? 그들을 위해서. 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포함 국방 수권법 통과하였다. SEC와 CFTC, 재무부 등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들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자산 활동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성 검사 및 검토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재무부가 암호화폐 및 기타 익명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자산 도구에 관한 의회의 자문에도 응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 웹3와 토큰화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웹3, 금융의 인터넷, 가상자산, 토큰화 같은 말입니다. 홍콩이 열리고 있다. 싱가포르이 열리고 있다. 전 세계 가상자산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문명을 우리는 맞아들여야만 됩니다. 거대 막을 수 없는 패러다임의 시스템 전환기에 있습니다. 축의 대전환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천문학적인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윤창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STO 토큰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하였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9인도 참여하였다. 그래서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여기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토큰증권, 분산원장, 회계장부를 다 합친다. 장외거래, 중개업자 신설한다. 중개관리기관, 계좌관리기관, 증권사, 은행,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이거를 분산원장 방식의 계좌관리를 허용한다. 다 연결이 된다. 토큰증권 발행, 유통규율 체계입니다. 결국 이 토큰화의 세대가 오고 있다. DLT, 분산원장, 이 시스템의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 또한 혼을 담아서 이 세상이 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하셔서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